예, 5%와 함께하는 투자 펠로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게, 투자 수익 많이 모아갈 수 있게 제가 더 정진하겠습니다. 자, 다들 잘 쉬고 계시죠? 저도 본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또 남은 이틀 연휴 있지만 조금씩 또 예열을 해야 되죠. 투자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정리 시간은 일주일을 한번 정리하고 전체적 큰 틀을 잡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어요. 제가 시장이나 어떤 이런 전반적인 스토리, 그다음 매크로, 거기에서 섹터나 테마,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의 어떤 그 공유한다는 의미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랑 같이 투자하는 분도 이제 몇 년 동안 오래 많이 계시지만 사실 종목이라 얘기하는 게 조금 부담은 솔직히 돼요. 저도 어, 얘기 드릴 때 뭔가 우 모아서 이렇게 가는 걸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끼리 남들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조용히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를 하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가장 메인 종목들입니다. 절대 시장 시세나 이런 데 절대 그 영향을 받거나 우리가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그거는 꼭 명심하시면서 올해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유튜브도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지만 제가 조금 프리미엄 할 거예요. 나름 종목이나 이런 얘기 드리는 부분이나 기술적 부분 내용에 따라서 좀 구분을 나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쉬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한번 둘러볼 거고요. 다음 주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계속 또 올라요. 결국 S&P 500이 또 5,0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어디까지 가는지 대략적인 그런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초기에 밸류업 정책 나오고 살짝 제가 혼돈에 빠졌었죠. 근데 결국은 다행히 코스닥 성장주로 매기가 돌아오면서 정상화되고 있고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과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미국을 잠깐 보겠습니다. 항상 미국이 기준이에요. 미국 안 되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 어쩔 수 없는 팩트고 오래오래 갑니다, 이거는. 자, 미국 지수를 잠깐 보여드리면, 그 전에 그거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금요일날 잠깐 볼게요. 금요일 못 보신 분 계시기 때문에 2월 9일이었죠. 자, 다우는 살짝 밀리긴 했는데 나스닥이 1.25는 올랐어요. 지수가. S&P도 5.7 올라서 5,0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5,026이고요. 자,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올랐어요. 일본도 상승세 유지했고요. 홍콩이 안 쉬었는데 애들이 워낙 별의별 부양책 때문에 올랐다가 뭐 그렇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급등할 수도 있는데 잘 버티면서 갔고 뭐 이제 쉬는 날 기니까 조금 당분 안 봐도 되죠. 자, 미국 보시면 자, 미국은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특히 반도체 2.6% 올랐어요. 자, 나머지는 괜찮고 뭐 유럽 아시아 별로 볼 거 없네요. 자, 그래서 지금 S&P 500을 잠깐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가냐, 이게 사실 이게 신고가 낸 게 이번에도 있지만 2021년에 이때 완전히 코로나로 돈을 갖다 쏟아 부었을 때 붐업 그다음 인플레 때문에 박살, 그다음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2년 만에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서 보통 제가 장기로 잠깐 시계를 보여드리면 물론 시대상과 맞춰봐야 됩니다. 항상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사이클이 있어요. 정말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가는 나라와 인플레 효과가 맞춰지면 미국처럼 이렇게 많이 오르게 적게 빠지면서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가는 데가 중장투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이클이 되게 짧아요. 그것도 뭐 정책을 선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중기 투자 1년밖에 말씀 안 드리고 사고 팔고 해야 되는 시장이지만 미국 같은 데는 가장 중심이고 전 세계가 가장 몰려있고 기술이나 돈이 다 몰려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사실 올해 들어 중국이 좀 살았으면요, 이 달러 인덱스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달러로 몰리는 자금이 덜 몰릴수록 우리나라 같이 뒤에 있는 수혜를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지금은 우리는 미국이 지금 AI 빅뱅 확장에 가장 기준되는 나라다 보니까 그게 가장 코어된 종목만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인터넷 버블 때, 인터넷 됐을 때 몇 년간의 주가가 거의 400에서 한 1600까지 4배 정도 올라요.
그 나스닥은 한 10배 올랐어요. 나스닥 10배 올랐는데 600에서 5천 정도 갔는데 S&P는 더 올랐고 이때 이제 버블이 터졌죠. 2000 초반에 그때 50% 떨어집니다. 반타작이 나고 나스닥은 75% 떨어져요. 워낙 많이 가고 워낙 많이 빠지고 매출도 덜 받쳐줬던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프라임 때 또 반탄 나고 이렇게 신고가 나면서 올라가는데 뭐 그 사이에 페이크도 몇 개 있었죠. 근데 기술적으로 파동을 보면 이 신고가 났을 때 있어요. 신고가 났을 때. 신고가 났을 때. 자, 그리고 흐름이 상방으로 갑니다. 제가 크고 빅먼이고 거대할수록 어떤 기술적 분석이 잘 맞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신고가 내후에는 거의 가요. 그냥 빅머니 스트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폭이 조금 급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죠. 골고루 다 가는 게 아니고 제가 2021년 하반기나 2022년 상반기 때 미국을 좀 걱정했던 이유가 십수년간 돈이 몰렸고 유동성이 너무 풀렸고 각도가 너무 가파르더랬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빠졌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빠질 때도 절대 한 번에 빠지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짧게 보면 그렇지만 그 사이에 들어가면 충분히 팔 기회 준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 난 상태에서 야 너무 쏠렸다. 너무 가파르다. 물론 맞습니다. 변동성 있고 개인들이 많이 붙었고 옛날만큼 느리지 않고 어떤 IT의 발달로 해서 사람들이 되게 투자가 빠르고 반응이 빨라요. 그런 면이 다 이렇게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신고가 난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원래 16개월, 30개월 가요. 미국은. 근데 제가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최소한 올해 11월 달에 여기서 사실 올해 결론낼 수 있는데 올해는 좋습니다. 미국은 좋은데 이 대선 때, 재선 때 트럼프 물론 있지만 올해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는 큰 흐름상 미국은 더 간다 보시는 게 좋아요. 큰 흐름상.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난 상태가 너무 좋고 올해 11월까지는 미국은 계속 보자. 자, 약간 S&P보다는 변동성이 큽니다. 나스닥이 더 쏠려 있고 기술주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특히나 지금 전 세계 그렇게 중국에서 주식하라 그러는데 중국 인민은 중국 주식 안 해요. 미국 삽니다. 일본사가 미국 사기 때문에 전 세계 돈들 특히 개인들이 더 많이 몰려. 왜? 부동산도 안 되고 코인도 안 돼요. 주식밖에 없는데 미국이 너무 잘 가. 사람들이 1등주 사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특히 나스닥으로 빅테크로 더 많이 몰리는 게 있어요. 그런 속도와 정도를 제가 다 감안할 겁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절대 한 방에 꺾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렇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올해는 주식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주도주 들고 있고 우리 들고 있는 우리 주식 내에서는 제가 흐름을 잘 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스닥도 지금 전고점 2021년에 이때가 16,2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6,000이에요. 15,990인데 S&P 흐름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얘가 빅테크를 다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애플부터 다 보고 있으니까 그 흐름상 봤을 때 전고점 부근에서 S&P처럼 살짝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전고점은 제가 조심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큰 흐름상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고점 플레이를 단기로 보면서 올해 큰 상방을 보겠다. 이게 사실 올해 미국 증시 보는 가장 큰 추세입니다. 네, 큰 추세예요. 거기에서 살짝 미세 조정하는 거예요. 자, 경기 은행 좋은 거는 꾸준히 말씀드렸고 뭐 소비가 어떻다 연체율 어떻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비라는 거는 우리나라 쓰는 소비랑 달라요.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금리 낮춰준다고 뭐 소비 많이 하고 금리 올린다고 소비 안 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수십 년간 있는 자산 그 다음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은퇴 자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산 효과만 따지더라도 쉽게 안 꺾입니다. 어쩌다 보면 지금 연준이 나름의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물가도 낮춰지면서 다음 주에 또 물가가 나와요. CPI 나올 텐데 1월 CPI도 13일 나오면 처음으로 2.9%대, 2.8%대로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바라던 2%대 전망이 되는 게 나오는 거죠. 물가 잡히면서 경기 나쁘지 않고 주식이 좋다. 정말 좋은 거죠.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서 변동성과 제가 정도 각도만 조금 신경 쓴다 그랬어요. 자, 기본은 계속 얘기 드리고 지었겠지만 AI 주도입니다. 그냥 이게 중심이에요. 자, 그리고 ARM이 이제 목요일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가 넘어왔어요. 제가 내일 섹터 테마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또 볼 수 있는 아주 큰 트렌드입니다. 이제 이 확장이 된다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늦게 순회가 왔지만 미국 러셀 2000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AI 주도되는 것들이 확장되고 있다. 자, 미국은 뭡니까? 그냥 엔비디아 들고 있으면 돼요. MS, AMD 들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엔비디아도 말씀드릴 텐데
400불 후반부터 이제 720불까지 왔어요. 800불, 900불 가면 살짝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직까지는 가끔 고기나 사 드시고 들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3월 달에 금리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뭐 계속 기대했지만 저는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언제 하느냐? 5월달, 6월달 할 것 같아요. 그게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5월달 할 수도 있고 6월달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살짝 제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자, 근래 들어서 10년물 금리가 4% 등락인데, 뭐 등락이 괜찮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4% 등락이고, 이 4.2% 정도가 안 올라가면 돼요. 4.2%가 경기가 또 너무 좋으면 살짝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해는 어떤 물가나 이쪽보다는 경기나 어닝을 본다 그랬으니까 뭐 4% 내외 등락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셀 2000과 한국증시 주사, 이건 뭐냐면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었는데, 러셀 2000은 미국의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2000개 모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소형주입니다. 금리 같은 내용을 좀 더 받겠죠. 러셀 5000도 있고 러셀 1000도 있어요. 근데 러셀 2000이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 올해 들어서 얘들은 아까 S&P 500이나 나스닥하고 다르게 올해거든요. 올해 2024년 1월인데 같이 빠졌잖아요. 반등을 주는데 좀 약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 러셀 2000을 길게 보시면 우리나라는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사실 메인 아니고 살짝 변방이 있고 MSCI에서 보긴 본다 IT 강국이긴 하지만, 미국이 먼저 가면 S&P 500이나 나스닥에 간 이후에 러셀 2000이 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러셀 2000이 금요일날 더 올랐어요. 그런 면에 우리나라를 좀 더 좋게 볼 수 있는 단계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닝은 뭐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다음 주도 나오는데 뭐 큰 거는 거의 다 끝났고, 가끔 있으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예년보다 조금 더 어닝 스프라이즈율이 더 높다. 미국 어닝은 좋은 게 전망치를 낮춰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프라이즈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좋은 거죠. 자, 제가 경계한다고 했고 지금 비관론에서 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하지만 파월과 옐런이 꾸준하게 본인 얘기를 했습니다. 매니저블, 관리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 상업 부동산, 미국의 부동산 투자한 게 전 세계 진짜 많은 거 아시죠? 특히 2019년, 20년, 21년에 정말 부동산이 좋았을 때, 뭐 버블이었지만 지나고 봤을 때는 그때 들어갔던 은행들 우리나라로 들어갔어요. 유럽도 들어갔고 일본도 들어갔는데, 지금 몇 개 보시면 그런 은행들을 다 주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 흐름 보면서 또 체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계만 잘 하고 있다. 자, 그리고 2월 달에 들으면 이제 CPI도 말씀드렸지만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1월 달에 우리나라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2월 달 괜찮게 보잖아요. 근데 미국은 1월 달에도 살짝 빠지고 신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조금 경계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경계는 많이 빠진다는 것보다도 지수가 덜 오르고 약간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추세는 유지된다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제일 늦게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의 11월 달 총선 말씀드렸지만, 짧게 봤을 때는 이 어닝 시즌에서 엔비디아 실적을 봐야 돼요. 자, 엔비디아는 실적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주가도 또 너무 좋죠. 작년 100불에서 지금 700불, 7배 올랐습니다. 1년 만에 7배 올랐는데, 여기서 어지간하게 어닝이 안 나오면 만족이 안 될 거예요.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는 2월 20일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 실적에 대한 경계는 살짝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6월 달에는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신고가 나고 나스닥도 전고점 부담이 살짝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경계하면서 제가 빅테크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큰 것들은 쉽게 한 방에 안 꺾여요. 각도가 좀 가파른 면, 그건 AI랑 미국의 어떤 투자 어떤 전반적인 특성은 있지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올해 11월 달 미국 대선 전까지, 대선이 이게 사실 트럼프 돼도 걱정, 바이든 돼도 걱정이긴 해요. 근데 물론 걱정은 그때 가서 합시다.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하여튼 대선 전까지는 바이든은 총력을 기울여서 정시를 올릴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게 가장 좋은 키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학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정치 경제학이 그냥 대학 가면 정치 과목이죠. 그런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경제를 논할 때 정책을 빼놓을 수 없고, 정책을 할 때 정치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하시다가 경제하시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중요해서, 어쨌든 우리나라도 4월에 총선이 있고요. 밸류 오프로 말씀드리겠지만, 자, 미국도 대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6월 달에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겠다. 인슈런스 컷.
야, 지금 경기가 나쁘지는 않지만 미리 금리 내려줄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2019년에 그랬었습니다. 2018년 4분기 때 장이 28% 급락했어요. 예, 그때 정말 힘들었을 때인데 급락하고 19년에 V자 반등을 합니다. 미국은 금리를 갑자기 다시 내려준다.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 그때 맞섰던 논리가 파월의 인슈런스 컷이에요. 그 사실은 옐런을 경질을 하고 어떻게 보면 파월을 등용한 게 트럼프거든요. 이 파월은 유일하게 이분이 경제학 전공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월가에서 투자나 이쪽에 뼈가 굵은 분이라고. 쉽게 트럼프는 이분이 공화당인 줄 알고 채택을 했는데 자기 말은 잘 안 들어. 엄청 싸웠잖아요. 진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됐으면 파월 지금 못 있습니다. 근데 파월이 나름의 중립은 갖고 있지만 작년 11월 달 말하고 바이든이 사실 올해 지금 지지율이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아졌어요. 우리 쉬는 동안 더 안 좋아졌는데 옐런은 원래 민주예요. 좌파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되고 옐런의 사실 남편이 되게 유명한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보이긴 하거든. 우리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파월은 약간 봤을 때는 약간 바이든 편이야. 지금 또 트럼프가 되면 물론 그쪽이 되게 강하고 막 쏠려 있긴 하지만 파월도 바로 잘려요. 예, 트럼프 되면. 그런 면을 제가 이런 경제학 면에서 올해 좀 볼 텐데 그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원래 제가 금리 인하 할 때, 정책 금리 인하 할 때 조심한다 그랬어요. 야, 진짜 금리 인하하면 미국 경제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좀 팔아놓고 인하 시기를 전후로 보려 그랬는데 인슈런스 컷이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파월에 영향을 좀 준다 그러면 약간 또 정치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또 떨어지면 정시에는 어쨌든 나쁘진 않고 그런 면을 보면서 금리 인하하는 시기를 제가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럼프 말하는 거 계속 봐야 되죠. 자, 미국은 대충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나쁘지 않다, 좋다, 반도체 많이 올랐다, AI 계속 잘 가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볼게요. 자,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한두 주 정도 조금 헷갈렸죠. 예. 우리나라 지수가 그때 자동차 뭐 이런 얘기는 드렸지만 우리 주류로 봤던 게 아니고 10년간 이게 같이 좀 안 좋았거든요. 10년간 안 좋다가 저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고 이렇게 지금 좀 더 수급 보여드리겠지만 1월달에 급락을 하고 이때 정책이 나왔어요. 뭐 배당주막 얘기 나올 때 무슨 배당주냐고 잘 안 들었거든 제가. 일본막 얘기 들으면서도 정책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고 1월 19일부터지만 실제로 외국인이 상근거렸지만 지수는 26일부터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어요. 올라있지만 여기 부담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3주 전에 나왔던 코스피 중에 저 밸류업들은 정책 발표한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일본 정시가 너무 잘 간다. 일본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뭐 그래서 지금 일본이 놨던 정책을 저 PBR 먼저 끌고 왔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말할 때 이 정시나 자본주의를 통해서 뭐 계급을 타파해야 된다. 기업과 어떤 주주, 가게와 기업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건 정말 판타지적인 얘기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 재벌 위주로 수십 년간 경영을 했고 이 거버넌스가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밸류업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렇게 되리라 봐요. 미국 일이 돼 있거든요. 미국 일이 돼 있습니다. 미국은 기업과 이 주주와 투자한 가게들이 같이 공생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중장투가 가능한 거예요. 왔다 갔다라도 들고 있으면 더 가니까. 우리나라 안 그렇잖아요. 그런 그 근본적인 얘기가 들고 오면서 상당히 큰 포부를 가지고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사실 신냉전 쪽에서 중국을 좋게 본 분도 있지만 저는 밑에 빠지고 고개 막 이렇게 받고 있는 건 안 산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미국의 자본주의 총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얘가 지금 올라가죠. AI 빅뱅이잖아요. 자기의 정부 뭐 부채가 많다. 이런 것들은 물론 GDP나 성장을 녹이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뭐 그거는 당연한 거죠. 성장이 있으면서 전체가 커지고 인플레 녹이고 부채보다 수익을 더 많이 가지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본 소득을 누리기 위해서 AI 빅뱅이 한 10수년 만에 왔잖아. 20년 만에. 그러면 이 금융개혁, 이 정시를 키워야 되죠. 왜? 부동산도 쉽지 않거든요. 부동산 쉽지 않거든요. 부동산은 최대한 막는 거에 연착륙의 총력을 가하고 실제로 자산을 돌리고 개인들 소비를 위해서는 소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마 이쪽을 노리려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MSCI DM 선진국 지수에 올해 6월달 관찰국 지정이 되잖아요. 예, 그런 면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갑자기 이때죠. 전면적인 공매도를 전격 금지하겠다, 급등했다가 막 출렁거리다 올라가긴 했는데 산타랠리 됐는데, 이때 올라갈 때 코스피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렇게 팔았어요. 그렇게 많이 팔고 그때도 외국인들이 사면서 2달 동안에, 그때 우리는 좋았죠. 코스닥 같이 갔으니까. 그렇게 많이 올랐고 1월달에 급락을 했고 또 정책 내면서 출렁거리고, 현 정부가 정말 약간 투박하면서 의지는 있지만 좀 거칠다 그랬잖아요. 그런 면을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이런 부양치 연장이 되는 상태에서 물론 총선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4월 10일이거든요. 4월 11일 날 이 총선 전후로 또 증시에 조금의 단기 모멘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또 괜찮게 본다는 얘기예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미국의 이 상업용 부동산에 국민형 투자 많이 했다더라. 손해를 많이 봤다거나, 그러다 보니 이걸 가리기 위해서 이걸 막 하고 있다, 저밸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이런 거는 뭐 재미로 들어주시고요. 자, 이랬던 저랬던,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진짜 10년 만에 갑자기 웬 가치 주냐, 저도 뜬금포였지만 지금 선택을 해서 많이 줄여놨습니다. 다 줄여놨고, 거기서 일정 부분 저도 포트 꾸릴 생각도 하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개인 수급 좀 일단 말씀드릴, 거기에서 성장주는 절대 버릴 수 없다, 메인은 이쪽이다, 그런 시장에서는 판단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시장 기준으로 투자 매매를 판단한다.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지금 보면 코스닥이 덜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전고점 2600 초반 중반 살짝 부담될 때, 이제 반도체도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뭐 820 돌파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900까지 간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살짝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만 확실히 바닥에 나와서 돈이 좀 들어올 거고, 분명히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는 약할 거예요. 지수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낫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크게 봤을 때는 절대 지수 이쪽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종목 장세예요. 작년에는 제가 연초에 1630 막 사라고 했던 데가 있겠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여전히 종목 위주로 차별화되는 쪽에서 찾는 게 훨씬 낫다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 뭐 그리고 뭐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있는데 한번 정리하는 측면에서 밸류, 그다음 코스닥이 어쨌든 총선용 개인들을 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코스닥은 당연히 나오게 했고, 그다음 개인 수급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종목 방향을 봐야 되고, 코스피 밸류업도 되긴 된다. 되긴 되지만 선택과 집중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동차와 은행으로 좁혀놨다. 이거 보는 게 제일 좋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쨌든 우리나라가 되게 저평가되어 맞았어요. 여러 가지 거버넌스 문제도 하고 외국인한테 살짝 자응 준 게 맞아. 그래서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1월 19일부터, 지수는 약간 밑에 있지만 미리 외국인들이 1월 19일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코스피거든요. 빨간 게 사는 거, 파란 게 파는 건데, 외국인들이 빨간색 갑자기 많이 나오죠. 이때가 1월 19일부터예요. 밑에 사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바닥 다지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3조 원이라 급속히 샀습니다. 그럼 주가가 더 올라갔던 거고, 저는 부담돼서 그때는 따라서 하지 않나 말씀드렸을 때고. 요거는 뭘까요? 1월 10 며칠인가 이랬는데, 요거는 삼성전자 쪽에 상속세 낸다고 2조 3조 팔았잖아요. 그때 외국인이 받아갔습니다. 좀 아깝죠 이것도. 그땐 그런 거 빼고, 요때 1월 19일부터 잠깐 보면 뭘 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수급도 중요하고 뭘 사는지 보는 건데, 1월 19일부터 언제냐면 지난주 이때까지인가. 그렇죠. 자, 대략 보겠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살짝 그 만기일 때 누르고 있다 그랬는데, 삼성전자를 1조를 샀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말씀드렸던 근거예요. 현대차랑 기아차를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샀습니다. 좀 여력이 남아있죠. 삼바도 혜택을 좀 봤죠. 그 다음 하이닉스도 이제 사기 시작했고, 괜찮습니다. 그 다음 물산 지주회사라, 삼성이 지주회사라든지 은행들, KB금융, 하나금융, 그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이제 그 반도체 들어오죠. 뒤에 금액 정은 안 보셔도 돼요. 자, 코스닥도 2차전지 밑에서 뭐 쇼커버링 같은 거 들어오 있긴 한데 코스닥은 종목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의미가 별로 없고 코스피 정도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외국인 방금 봤듯이 코스피의 은행과 자동차를 많이 샀어요. 기존 컨트롤하는 삼성전자는 같이 보지만 하이닉스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샀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금주는 또 위에가 부담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산다 보기보다는 그 중에서 골라내는 건 몇 개만 선택하시고 살지 안 할지만 판단하시면 되고, 여전히 저는 지금 개인 수급들 작년에 11, 12월 달에 산타 랠리 때 이게 정말 중요한 면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린 코스닥에서 이것저것 수익 많이 냈지만 주도주 같은 걸로 봤지만 코스피에서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코스피에서 그렇게 많이 팔았다고. 이거 17조를 팔았어요. 17조를. 17조 어느 정도냐면 외국인들이 대충 우리나라 연간으로 하면 1년에 되게 좋을 때 10몇 조씩 사고 팔아요. 1년 내내. 근데 이거 2달 동안 팔았다니까요. 물론 이때 대주 조건이 늦게 정해지면서 개인이 그 불안해서 물론 판 것도 있겠지만 이때 팔고 코스피 샀냐 다시 안 샀어요. 빠지는데 못 사잖아요. 1월달 내내 빠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17조 파는 것 중에서 그래도 어디로 돌아왔냐, 코스닥으로 한 2조 돌아왔습니다. 빠질 때 2조밖에 안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코스피에서 17조 팔고 코스닥이 2조로 샀기 때문에 15조 정도 순매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야, 코스피에서 산 사람이 다시 코스피 들어가지 않겠어? 물론 그런 분들 계시겠죠. 뭐 삼전 사고 뭐 자동차 사고 하셨겠죠. 그걸 감안해도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덜 올랐고 코스닥 정부정책 코스닥 밸류업도 지금 막 나왔고 이 현금들이 분명히 성장주를 선호하는 개인 수급의 특성상 2월 달에는 코스닥, 남은 기간에는 저는 코스닥을 더 좋게 보고 목요일도 그랬죠. 2월 달에는 우리 한국 증시가 1등이다. 1월 달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정책 밸류에서 코스피가 먼저 가고 그다음 코스닥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 남은 2월 달은 코스닥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결국은 이제 현대기아차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은행들은 중장투로 배당주 워낙 좋으니까 이런 것도 보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 밸류업은 성장주 리포트 계속 매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여전히 반도체 바이오가 기준입니다. 바이오 살짝 돌아올라 있겠지만 반도체 이제 반등을 주는 국면이고, AI 기술주들 우리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괜찮고, 로봇 테마를 특히 2월 달에 좀 더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2차 전지는 반등은 주지만 1월 낙폭을 만회하는 정도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중국 정시는 그냥 그래요. 그냥 총력하지만 나름 추세 나쁘지 않게 끝났고, 어쨌든 우리가 볼 거는 연휴가 이번 주 내내, 다음 주 내내 중국 쉽니다. 일주일 쉬고 19일 개장이고, 홍콩도 우리나라보다 하루 더 쉬고 개장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앞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갈 것 같다는 근거를 외국인 수급에서 개인들 팔아냈던 자금들, 그 다음에 개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개인 수급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있는 글이고요. 정말 이게 역대로 파는 거예요. 역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의 변화가 있죠. 변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기준만 잘 잡으시면 되고 소팅해서 종목을 줄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도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 자체도 정책 부분이 있지만 코스닥도 변동성에서 성장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보고 다음 주도 기대 좀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섹터 테마는 제가 엔비디아든 반도체, 그다음 로봇들 이런 것들 말씀드릴 부분 좀 있는데 내일 말씀드릴게요. 오늘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